네, 안녕하세요. 루이스입니다. 우선 1차 시험 보신다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는 정말, 코로나가 정말 난리여서 여러분 정말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고, 공부할 장소도 구하기가 정말 어려우셨을 것 같고, 그리고 시험 전에 또 막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네. 정말 이런저런 고민도 많으셨을 테고, 마음고생도 많으셨을 테고, 시험 볼 때도 정말 이런저런 걱정과, 어려움이 많으셨을 텐데, 정말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상을 또 찾아서 클릭해 주시고, 이 영상을 또 보고 계신다는 게 정말 저는 더 응원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 크고요. 그래서 오늘 좀 최대한 제가 아는 노하우를 좀 전해드리려고 해요. 네. 그래서 2차를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 우선은 뭐 영어과 선생님들은 이제 저는 그 루이스라는 활동명을 쓰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저 뭐 임용 관련해서 뭐 기출 문제집 그리고 2차 면접 그 수업 실현 문제집 뭐 이런 것들을 출간하면서 예비교사분들의 임용고사를 좀 도와드리고 실제로도 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지원 활동을 좀 하고 있었어요. 저는 현직 교사고요. 강사 아니에요. 네. 최대한 제가 공부했던 걸 바탕으로 그리고 매년 그 예비교사분들을 좀 지원해드리면서 이런 것들을 좀 도와드리면 되겠다라는 것들을 제가 좀 쌓아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토대로 어떻게 준비하면 될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그래서 이 영상은 정말 2차를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도 따라오실 수 있게 정말 처음부터 차근차근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 시작할 것인가? 우선 이 영상을 클릭하셨다는 것 자체로 2차 준비를 뭔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1차 시험의 미련이 아직 많이 남아 계시죠. 거기서 뭐 하나 더 맞았어야 되는데. 아니면은 실수한 게 막 떠오르고 미련이 굉장히 많이 남죠. 저도 그랬거든요. 이거 근데 빨리 버리셔야 됩니다. 주변에 지금 1차 시험지가 있다 이러면 빨리 어디 안 보이는 곳에다가 넣어 놓으시고요. 가채점도 진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게 임용이 서술형으로 바뀐 이후로 그 이제 학원가에서 물론 그 답안, 샘플 답안 같은 것들은 이제 제공을 해주지만 샘플 답안으로 정확한 채점을 하는 것은 사실 되게 어렵죠. 객관식이 아니다 보니. 그래서 이제 자기 점수 파악도 어려운데 만약에 정말 정확하게 가채점을 했다고 쳐도 이거 커트라인 예상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특히 최근에 어떤 변화가 좀 있냐면은 그 지역별로 매년 뽑는 인원이 막 들쑥날쑥하거든요. 막 무슨 주식도 아니고, 어떤 해에는 많이 뽑았다가, 어떤 해에는 똑같은 지역인데 엄청 안 뽑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뭐가 어렵냐면은, 커트라인 예측이 매우 어려워요. 네, 매우 어려우니까, 가채점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가채점을 오히려 하면은 막 실수한 게 떠오르고 괜히 불안해져요. 그리고 이런저런 정보가 많이 들리거든요, 괜히. 그러니까 아무나 막 예측하는 거죠. 자, 이번에 뭐 서울이 얼마, 뭐 경기가 얼마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런 거. 수험생들끼리도 예측하기도 하고 학원가에서 예측하기도 하고 근데 이 예측이 정확할 리가 없잖아요. 이렇게 변수가 많은데 매년 뽑는 인원도 다르고 문제 난이도도 다르고 커트라인은 한 막 어떤 그 전공 커뮤니티에서 막 30명이 예측하는 글을 각자 썼어. 그럼 그 중에서 당연히 몇 개 정확할 수밖에 없죠. 그쵸? 정말 다양한 예측이 나올 거니까 그 중에 하나 얻어 걸리는 거죠. 얻어 걸리는데 이게 어떤 분위기로 또 이어지냐면은 이 얻어 걸린 것 때문에 그 예측하는 사람들 중에서 정확한 정보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20개 30개 예측 던져가지고 몇 개 맞는 것. 학원가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이 학원 저 학원에서 예측 점수를 막 했는데 어느 학원이 맞췄어. 이거 맞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학원은 틀리고 맞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만큼 여기저기서 예측을 많이 하니까 그 중에 하나 얻어 걸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나오는 그 커트라인 예측이 정확한 정보다 아닙니다. 네. 어디서 한번 얻어 걸릴 수는 있어도 그 얻어 걸린 게 어떤 점수인지를 그것도 예측하는 게 또 어려운 거죠. 네.
어쨌든 가채점에 의미가 없으니까 하지 마세요. 네. 이미 하신 분들도 어차피 커트라인은 모른다 라는 것을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의 경험으로 말씀드리면은 저도 이제 시험을 보고 나서 제가 붙던 애는 아니고 합격하던 애 말고 그 전에 저는 항상 채점을 안 했거든요. 채점 안 했어요. 채점 안 하고 2차 준비 그냥 바로 했어요. 진짜 2차 준비 경험이 없었어가지고 빨리 했어요. 빨리 스터디 꾸려가지고 빨리 시작했는데 1차 발표 직전에 친구 한 명이랑 밥을 먹다가 그 친구도 같은 시험을 본 친구인데 그때는 막 10점짜리 논술형 문제가 있었거든요. 이거를 완전히 잘못 썼다는 걸 알았어요. 1차 발표 직전에 그 친구랑 밥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였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막 급격히 불안해지더라고요. 발표가 근데 다행이었던 건 발표가 한 2, 3일 정도 남았을 때 엄청 불안해서 아무것도 손이 안 잡히더라고요. 진짜 결과는 떨어졌죠. 그런 면에서 가채점은 역시나 안 하는 게 좋고 하셨어도 커트라인을 나는 무조건 넘긴다 라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2차 준비를 하세요. 그리고 제가 이때 되게 2차 준비를 어차피 떨어지는 거였지만 2차 준비를 한 게 너무나 도움이 됐던 게 그 다음에 2차 준비 딱 시작할 때 출발점이 다르더라고요. 정말로 이미 많이 익숙해져 있고 거기서 제가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단기간에 준비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뒤집었어요. 1차 그 다음에 시험에 1차를 제가 커트라인으로 붙었는데 소수점까지 커트라인이요. 무조건 떨어지는 거의 웬만하면 떨어지는 점수였어요. 진짜 소수점까지. 만약에 뭐 점수는 잘 생각 안 나지만 뭐 만약에 뭐 80점 뭐 2이다라고 하면 제가 이 소수점까지 똑같았어요. 커트라인과. 그런데 여기서 2차까지 합쳤을 때 제가 좀 몇 점 남기고 조금 여유를 두고 합격을 했거든요. 왜냐면은 2차를 제가 99.3점을 받았거든요. 면접 만점에 수업 시연도 거의 안 깎여가지고. 근데 이게 가능했던 게 사실 그 전에 했던 거 플러스 그리고 이때 붙던 해에도 저는 주말만 쉬고 바로 2차 준비 시작했거든요. 왜냐면 1차가 딱 나는 붙어도 커트라인으로 붙었을 것 같아요. 잘 못 봤거든요. 생각했던 그 공부 방향과 조금 다른 유형이 나와서 그런 뭐 핑계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전에 한 것과 그리고 빨리 2차를 준비해서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이 점수가 나온 거예요. 할까 말까 고민됐을 때 지금 빨리 시작하세요. 내가 진짜 커트라인으로 붙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2차에도 뒤집어야죠. 가뜩이나 이번 2차 시험은 어떻다? 전년도보다 조금 늦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2차 준비 기간이 길어요. 그 말은 다른 사람들의 보다 좀 더 열심히 하면은 1차에서 그 벌어진 차이를 다 뒤집을 수 있다. 2차 변별이 좀 더 커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빨리 시작하세요. 지금 늦지 않았어요. 그리고 2차 준비량이 또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체감이 잘 안 되시면은 그냥 기출문제 하나 실전하고 똑같이 풀어보세요. 정말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할 게 많으니까 무조건 시작하세요. 1차 생각하지 마세요. 자기는 정말 100% 떨어질 것이다. 이거는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다.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도 일단 2차를 하세요. 내가 정말 교직과 인연을 끊겠다. 1차 떨어지면. 그런 분들 아니면은 조금이라도 떨어져도 나는 조금이라도 한 번 더 해보거나 아니면은 뭐 기간제라도 이제 시작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하세요. 2차 준비를. 제가 왜냐면 그 떨어지던 해에 떨어지고 나서 기간제를 구했거든요. 단기 기간제를 구했는데 그때 면접에서 그 2차 준비했던 게 너무 도움되더라고요. 그냥 답변이 술술 나와. 그래서 기간제 면접도 바로바로 합격하고 막 그랬었는데 어떻게든 도움되니까 여러분 일단은 2차 하세요. 1차 발표 전까지. 2차 열심히 하세요. 일단. 물론 힘드시겠지만 좀 체력 충전 충분히 하고 난 다음에 2차 시작하세요. 정말 하셔야 합니다. 제가 그 루이스 활동하면서 예비교사분들을 지원 활동을 제가 여기저기 많이 다녔었거든요. 근데 정말 그런 분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1차는 나는 무조건 100% 떨어질 줄 알았다. 근데 붙은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당황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2차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1차가 앞서고 붙어버렸다. 이런 고민 상담만 하시는 분 진짜 많았거든요. 정말 너무 후회된다고. 왜 안 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결과는 뭐다? 지금 시작하세요. 2차.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하셔야 될 거는 공고문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원한 지역에서 2차를 정확하게 어떻게 지원하는가. 이거는 그냥 대충 알고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런 이거 루이스 책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면접 2차 대비 그 책에 정리가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거는 여러분이 일단 참고만 하시고, 너무 짧잖아요, 이렇게. 맞죠? 내가 만약에 뭐 서울을 지원한다라고 하면은 요 정도로는 조금 아직 너무 부족하죠. 어떤 식으로 본다는 건지. 맞죠? 물론 뭐 어디를 입시해서 어떻게 한다라는 것들을 보통 2차 책에서 나와 있긴 하지만,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고, 그리고 누가 막 얘기하잖아요. 서울은 어떻게 본대, 뭐 경기는 어떻게 본대. 이런 거는 그냥 한 귀로만 들으시고 자기가 직접 찾아보시는 게 중요해요. 예. 하도 이제 매년 바뀌다 보니까 예전 정보로 막 네, 얘기하시는 분들의 정보를 나도 모르게 믿게 되고, 뭐 매년 많이 바뀌다 보니까 이제 예전 정보들이 막 돌아다닐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디로 가시냐면은 교육청 홈페이지로 가세요. 교육청 홈페이지 가시면 이 시험 안내 파트가 좀 있어요. 네, 시험 안내 파트가 있어서, 아니면 시험 정보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10월 아마 한 7일 날짜로 임용시험 올해 최종 공고가 있어요. 1차 시험 최종 공고가 있거든요. 그 클릭하셔서 가시면은 대략적으로 이 2차 시험까지 어떻게 보는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쭉쭉 내려가시다 보면은 뭐 1차 시험 얘기부터 나오고, 근데 2차 시험 여기 나오죠. 2차 시험 언제 보고, 그리고 수업 시간은 몇 분 동안 보고, 뭐 수업 나눔 어떻게 보고, 토의는 몇 분 동안 보는지, 이런 것들 있죠. 네,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 대략적인 정보가 나와요. 그리고 더 내려가시다 보면 조금 더 자세히 나오거든요. 2차가 여기 조금 나오죠. 네, 뭐 수업 시간, 수업 나눔, 배점 어떻게 되고, 어떤 평가를 보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네. 이제 이거를 확인하시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올해 어떻게 보는지. 작년하고 달라졌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10월 달에 나온 최종 공고를 먼저 확인해 보시고, 근데 이렇게만 하면은 조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본다는지 좀 헷갈리잖아요. 근데 그게 언제 나오냐면은 1차 발표할 때 나와요. 1차 발표, 12월 말에 1차 발표할 때 2차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나오거든요. 그럼 그때까지 어떻게 연습을 하란 말이냐, 이런 고민이 되실 수 있으니까 그거는 작년 거를 한번 보시는 게 좋아요. 마찬가지로 그 시험 안내 부분에서 작년 12월 말에 나온 게 있거든요. 2차 이런 걸로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은 이렇게 12월 30일 날짜로 있는 게 있어요. 작년 2차 최종 공고거든요. 1차 발표 동시에 나왔던 거.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작년에 내가 지원한 지역에서 2차를 어떻게 진행했는지가 나와요. 그리고 뭔가 큰 게 달라졌다. 예를 들어서 뭐 자체 문제가 없었는데 생겼다.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 올해 아까 봤던 1차 최종 공고에 그 명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딱히 없으면은 크게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두시고, 우선 이거를 참고해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되, 당연히 1차 발표할 때 그 2차 최종 공고는 무조건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나오거든요, 여기는. 네. 몇 분 동안 하고, 뭐, 인원에 따라서 몇 분씩 토의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구상을 몇 분 동안 하는지, 그런 것들이 나와 있고, 대기실, 구상실, 평가실에서 뭘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이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쭉 읽어보시고, 대략적으로 감을 잡으세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 중간쯤 보시면은 이제 정말 그 심층 면접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이 자료는 실제 2차 시험 날에도 프린트해서 나눠주는 자료거든요. 네. 그래서 평가위원이 또 어떤 멘트를 하고 그 다음에 나의 행동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나오니까 이런 거는 프린트해 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스터디 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기출문제를 이제 찾으셔야 되는데, 가장 최근 기출문제를 찾아보셔야 되는데요. 이제 교과별로 수업 시련이나 면접 대비 교재들이 있잖아요. 교재를 보시는 게 가장 빠르고, 아니면은 뭐 전공 카페나 아니면 뭐 네이버 블로그 뭐 이런 데 한번 열심히 찾아보시면은 나오실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든 찾으셔서 기출문제는 보긴 보셔야 돼요. 작년 기출부터 보세요. 작년 기출부터 본 다음에 그리고 최근 2, 3년 기출 문제를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서 아, 대략적으로 이렇게 나오는구나. 예를 들어서 뭐 이건 루이스 이 책이거든요. 평가원 가장 최근 기출 문제는 아, 이런 문제들이 나왔구나. 뭐 2차 준비를 어느 정도 해보셨으면 답변도 만들어 보시는 게 좋겠죠. 근데 일단은 지금 일단 눈에 익히는 과정이니까 아, 대략적으로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보시고 처음에는 그냥 평가원 기출하고 그리고 자신이 지원한 지역 기출 한 2개 정도만 일단 보세요. 내가 서울을 지원했다라고 하면 평가원 보고 난 다음에 서울 기출문제 보고 근데 2020년도만 보지 마시고 최근 한 2년, 3년 정도 쭉 보시면서 아, 대략 이렇게 나왔구나 라는 것을 감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업 시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다음에 아, 내가 어떤 식으로 지금 이제 공부를 하면 되겠다라는 거를 방향을 세우셔야 되는데 한번 내가 어느 정도까지 답변 아이디어가 떠오르는지 한번 보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거창하게 지금 답변까지 하실 필요는 없는데 그냥 한번 여기다가 이렇게 막 좀 끄적여 보는 거죠. 노트에다가 나라면 이거 뭐라고 어떤 아이디어 있을까 라는 게 얼마나 딱딱딱 잘 떠오르나 그리고 얼마나 괜찮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여러분이 이 차를 지금 어느 정도 내가 투자를 하면서 시작을 해야 될지 그거를 판단하실 수 있는 기준이 되거든요. 너무 머릿속에 하얗고 막막하다 라고 하셔도 불안해하지는 마세요. 그게 당연한 거니까 처음에는. 나중에는 바로바로 떠오를 정도로 만드실 수 있거든요. 정말 한 달 만에. 그렇지만 그렇게 아무런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는다라는 분들은 불안해하시지는 마시되 빨리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준비할 게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불안해하지는 마시고요. 네, 또 이제 궁금해 하실 만한 게 이제 스터디를 어떻게 모집해야 되는가. 전 첫 번째로 스터디를 꼭 해야 되나 라는 그런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 스터디를 하긴 하셔야 합니다. 물론 뭐 지금 뭐 코로나도 있고 공부하시는 뭐 위치나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무조건 해라 라고 말씀드리는 게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요. 가능하면은 그래도 구하시는 게 좋아요. 아무래도 2차는 면접 수업 시련은 1차 공부랑 다르게 남들 앞에서 하는 거잖아요. 예, 감독관 앞에서 뭔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뭔가 쇼를 해야 되는 건데, 네. 다른 사람이 앞에 있는 거랑 아니면은 혼자 하는 거랑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 앞에서 수업 실현하고 면접하는 연습은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스터디원이 꼭 필요하고요. 그래서 혹시 스터디를 좀 구성하시기 어려운 환경이다라고 하면은 온라인으로라도 구하세요. 온라인. 영상을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할 수가 있잖아요. 아니면은 친구나 뭐 가족들을 이렇게 앞에 앉히고 네. 자, 나 지금부터 수업할게 라고 하고 수업하는 연습이라도 하세요. 네. 그만큼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가 연습한 것을 해보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터디를 최대한 일단 꾸려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또 이게 같은 지역을 구해야 되냐 다른 지역을 구해야 되냐 고민됐을 텐데 우선은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같은 지역이 좋습니다. 물론 같은 지역끼리 하면은 좀 서로 경쟁자 같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경계하게 되고 좀 서로 뭔가 자기가 가진 거 약간 좀 숨기고 약간 그런 분위기가 연출될 수도 있는 건 사실인데 아무래도 너무 지금 2차가 지역색이 좀 강해졌어요. 지역별로 너무 요구하는 게 이제 좀 다르고 그리고 시책도 좀 많이 봐야 되고요. 근데 같은 지역끼리 하면은
그런 이제 자신이 이제 지원한 지역에서 이제 요구하는 그런 것들을 같이 준비할 수가 있어요. 시책도 같이 정리하고 그러다 보면은 훨씬 더 자료 수집도 금방 하게 되고, 답변을 만들 때도 자신이 이제 지원한 지역과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거에 맞게 답변 방향을 정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좀 다른 지역 사람들이랑 이렇게 하다 보면은 서울시, 경기도, 뭐 강원도 이렇다 이러면은 서로 추구하는 게 다 달라요. 교육청별로. 그러다 보니까 답변이 좀 달라지는 거죠, 서로. 그래서 좀 혼란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같은 지역 추천드립니다. 물론 뭐 어떤 지역에서 딱 한 명 뽑는다 라고 했는데 같은 지역이랑 스터디하면은 조금 이상하긴 하겠죠. 그런 예외가 아니면은 웬만하면 같은 지역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떤 마인드로 가셔야 되냐면 다 같이 합격하자. 그래서 생각보다 만약에 뭐 어떤 지역에서 뭐 응시자가 한번 뭐 200명 된다 라고 하면은 스터디 많아봤자 그 중에 3명이잖아요. 3명, 4명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200명 중에 3, 4명이 경쟁자가 되기는 좀 어려운 수치잖아요. 그래서 같은 스터디원을 경쟁자로 보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어요. 물론 신경은 쓰이실 수도 있는데 최대한 그래서 좀 스터디원들이랑 좀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시면서 우리 꼭 열심히 해서 연수원에서 같이 밥 먹어요 라는 마인드로 가시면 좋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서로 이제 가진 정보를 서로 퍼주고 서로 피드백도 좀 정성스럽게 주고 그런 분위기를 형성할 수가 있거든요. 저도 실제로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해서 연수원에서 만났어요. 한 명이 먼저 붙고 2명은 그 다음에 붙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어쨌든 근데 한 명이 대기 발령이 나가지고 연수원에서 이렇게 만났어요. 지금도 연락하고 가끔씩 밥 먹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터디 아이 꾸리실 때부터 이제 같은 지역이니까 우리 꼭 연수원에서 만나서 같이 밥 먹자. 이런 마인드로 좀 윈윈하는 스터디 구성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스터디 인원은 적을수록 좋습니다. 그렇다고 2명이서 하기에는 좀 뻘쭘하잖아요. 단둘이서 하기에는. 그래서 3명 추천드리는데 맥시멈 4명 정도? 만약에 스터디 인원이 많다. 5명이서 같이 한다 라고 하면은 처음에는 좋을 수도 있어요. 막 되게 다양한 사람들의 수업 시험과 면접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만약에 뭐 오늘 2020년 기출 문제를 한다라고 하면은 자, 면접부터 할 거 아니에요? 나 먼저 답변하면은 다른 사람 4명도 해야 되잖아요. 동시에 할 수가 없잖아요.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립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도 해야 되죠. 나 하고 나서 다른 사람 4명 거 하고 나면은 시간이 또 어마어마하게 걸립니다. 매 스터디마다 이런 패턴이 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은 뭘 못하냐면은 개인 공부 시간이 확보가 안 돼요. 2차는 생각보다 스터디에서 하는 것도 뭐 중요하겠지만 개인이 따로 공부해서 정리하는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처음에 일단 기출문제 대본 만드는 것도 전쟁이에요. 이것저것 엄청 찾아봐야 되고 생각 많이 해야 되고 또 영어과 분들은 영어로도 바꿔봐야 되고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외워야 될 것도 많고요. 그래서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많이 확보가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스터디 시간이 길어지면 안 되거든요. 스터디 시간은 무조건 짧게. 그러려다 보면은 인원은 3명에서 4명이 좋다. 3명을 더 추천드리고요. 근데 3명이서 했을 때의 단점은 맨날 3명이서 하다 보니까 이게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뭔가 수업 시련과 면접을 이제 자연스럽게 하는 게 목표잖아요. 근데 이 2사람이 너무 편해. 네, 너무 편해서 별로 자극이 안 되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이 한 번씩 다른 스터디 있죠? 같은 인원으로 구성된 다른 스터디랑 한번 교환 스터디 같은 거 한번 해보시면은 정신이 번쩍 들거든요. 네, 낯선 사람들 이제 한 번씩 보니까 그럴 때 하면 좋아요. 네, 3명으로 하실 때 다른 스터디랑 이렇게 교환하시기도 하고 아니면은 지인들 한 명씩 불러가지고 선배나 뭐 현장에 있으신 분들이면 더 좋고요. 한 명씩 불러가지고 뉴페이스 한 명 와서 그냥 앉아만 있어라 라고 해도 엄청 긴장돼요. 엄청 자극되고
그런 식으로 좀, 네, 하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스터디 빈도는 처음에는 너무 많이 하지는 마세요. 1차 그 발표 전에 뭐 일주일에 한 5~6번 한다라고 하면은 말씀드린 대로 개인 공부 시간이 확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정리할 것도 많고 찾아봐야 될 것도 많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1차 발표 전에는. 그래서 만약에 월, 수, 금 한다라고 하면은 화목하고 주말은 개인 그 공부하는 시간인 거죠. 개인 공부하고 정리하고 정리하고 스터디 준비하고 또 이제 자기 혼자 또 면접 시연 해보고 그래야 되거든요. 영상 찍은 것도 돌려보면서 또 셀프 피드백 해야 되고요. 그런 시간이 확보가 되려면은 스터디가 너무 많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물론 이제 1차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는 좀 더 늘려야죠. 새로운 문제로 계속 실전 연습하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한 4번, 5번으로 늘리는 게 좋은데, 근데 그 전에는 한 3번 정도 하면서 개인 공부를 많이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스터디 구성이 망할 가능성이 좀 있어요. 이 차는. 저가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은 스터디를 구성을 했어요. 처음에는 전 4명으로 구성을 했어요. 근데 가장 최근 기출을 어떻게든 해보자 라고 해서 대본을 만들어 오기로 했어요. 시간도 여유가 좀 있었고요. 그래서 딱 모였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했어요. 제가 스터디 장이었어가지고 먼저 되게 좀 쪽팔리지만 먼저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하고 나니까 나머지 3분이 갑자기 준비를 안 해왔다고 하시는 거예요. 대본도 사실 안 써왔다고. 진짜 이렇게 할 줄 몰랐다고. 아니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수업 실험부터 하고 시작한다고, 실제로 하고 시작한다고 했는데 그냥 오신 거죠 다. 알고 보니까 그렇게 열심히 2차 준비를 하실 마음들이 없으셨더라고요. 그냥 1차가 잘 못 본 것 같다고. 그래서 한 번 더 기회를 드렸죠. 아, 그럼 다음에는 우리 좀 어떻게든 해보자 그래도. 근데 그 다음에도 준비를 안 해오셨더라고요. 결국 스터디 폭발시켰습니다. 그만뒀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새롭게 구성을 했는데 여기서 한 번 더 미끄러졌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구했는데 이 스터디가 이제 완벽하게 구성이 된 거죠. 그래서 되게 이제 분위기도 좋고 이제 마음에도 잘 맞는 그런 스터디원을 구성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일단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하는데 혹시나 약간 조금 동기가 부족한 선생님들 이 이제 오셔서 이 스터디 진행이 좀 이상하다라면은 그냥 다시 만드세요. 네, 아무래도 조금 2차 스터디는 1차 결과를 이제 불안해 하시면서 2차 준비를 이제 전혀 손에 안 잡히는데 그래도 불안해서 스터디는 들어오시는 그런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분들 조금 너무 많이 기다려 드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만 이제 열심히 할 준비가 되신 분들 위주로 이렇게 구성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구할 확률을 높이려면은 구하는 글을 좀 자세하게 올리시면 좋거든요. 만나서 협의해서 정해요 라고 이제 하면은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몰릴 수가 있기 때문에 조율하는데 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조율이 제대로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뭐 장소, 시간 그런 것들 그리고 스터디 방향, 방법 이런 것들을 최대한 이제 먼저 정하시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 맞는 사람들을 구하는 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항상 제가 모집글을 올렸었는데 막 1번, 2번, 3번, 4번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 막 나름대로 되게 체계적으로 적었거든요. 스터디 방향을. 그래서 누가 봐도 아, 이 스터디 정말 겁나 빡시겠다. 약간 그런 느낌이 들도록 구성을 했어요. 약간 일부러 그런 것도 조금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스케줄을 좀 따라오실 수 있을 만한 그런 좀 열심히 하시려는 분들이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스터디를 제대로 좀 꾸릴 수 있는 확률을 높였거든요. 그래서 스터디 글을 올리실 때 최대한 자세하게 올리시는 게 좋다. 그리고 이런 비슷한 맥락에서 이제 초수분들이랑 해도 괜찮은지 아니면은 꼭 재수 이상 아니면 2차 준비를 해보신 분들만 받아야 되는지 이것도 그냥 개인 스타일에 따라 다르실 수는 있어요. 근데 제 경험으로는 별로 상관없다. 초수건 재수 이상이건 2차 준비를 해봤건 안 해봤건
크게 중요하지 않고 열심히 하시는 분이 최고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차라는 것은 남 앞에서, 나 아닌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그 전날에 공부해 왔던 것들을 한번 시연해보고 면접해보고, 이게 정말 중요한 거기 때문에 사실 같이 이제 해올 수 있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최고예요. 네. 초수분들이라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최고입니다. 오히려 초수분들이 더 잘하시면서도 열심히 하실 수도 있거든요. 열심히 하는 분들 위주로 구성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공부를 시작해야 될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기출 대본을 만드는 게 우선입니다. 기출 문제를 이제 찾으셨으면은 기출 대본을 만드셔야 되는데, 이 대본까지 만들어야 하냐라는 의문이 생기실 수는 있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좀 구조를 잡아야 되거든요. 답변의 구조를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구조를 잡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기출부터 부딪히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은 기출 답변을 만들기에 좀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 아이디어가 아직 공부가 안 된 상태니까. 그래도 기출부터 부딪히는 게 맞습니다. 가급적이면 가장 최근 기출 있죠? 처음에 어려운 게 당연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기출부터 출발하셔서 기출 대본을 최대한 만들어 보세요. 기출은 어떤 게 가장 좋냐면은, 면접 같은 경우에는 가장 최근 평가원 문제가 가장 좋습니다. 물론 만약에 내가 뭐 경기나 뭐 서울이나 이런 그 자체 문제를 출제하는 지역을 지원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대본 만들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자체 지역 있죠? 네. 자체 지역보다는 평가원이 좀 더 접근하기가 쉬워요. 기출 문제 틀을 만들기에. 왜냐면은 그 평가원은 보편적인 교육 흐름에 맞춰서 이제 출제가 되었다고 하면은, 경기나 서울이나 뭐 강원이나 이렇게 자체 문제를 출제하는 지역은 시책이 들어가요. 시책이 들어가서 이거까지 지금 공부가 안 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약간 좀 찾아봐야 될 게 너무 많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틀 잡기에는 평가원이 가장 좋아요. 평가원 최근에 한 3, 4년 정도 진행한 다음에 이제 자기가 지원한 지역 문제를 같이 병행하면서 하면은 가장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평가원 가장 최근 기출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뭐 이거는 그 루이스 책에서 가지고 왔는데, 첫 문제는 이제 수행평가에 관한 문제였고요. 뭐 두 번째 문제는 영어과 선생님들은 이제 영어로 이제 구상이 되어 있던 문항이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두 번째 문제가 결석, 지각 결석 많은 그 부적응 학생, 뭐 그런 문제들이 나왔거든요. 이제 보시면서 대본을 최대한 만들어 보신다고 보시면 돼요. 대본을 만드시는데 처음에는 이게 어떤 걸 물어보는 문제일까라고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분류를 해보시고, 지각결석 많은 학생, 그리고 학업 중단 위기 학생, 이런 것들이 있죠. 네, 그래서 면접 혹시 이런 해설책 이런 게 있으면은 이런 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고, 어떤 면에서 어떤 걸 물어보기 위해서 출제가 되었다, 그리고 답변은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게 좋다라는 것들이 있으면 한번 읽어보시고 대본을 만들어 보세요. 대본을 이런 식으로 진짜 만드는 거예요. 완전 처음부터 이번 문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상입니다. 뭐 이런 것까지. 첫째, 둘째 이런 식으로 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하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완전 이런 지금 샘플 답안이랑 똑같은 형태로 여러분이 만드시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아이디어가 좀 부족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보고 하셔도 돼요. 이렇게 샘플 앤서를 보시면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면접책 있잖아요. 루이스 책이면 루이스 책, 뭐 다른 면접책도 요즘에 많잖아요. 보시면서 이게 유형이 지각결석이 많고 학업 중단 위기 이런 거잖아요. 네, 이런 거를 최대한 찾아보시는 거죠. 대본을 만드실 때 최대한 찾아보시면서, 예를 들어서
목차를 최대한 활용하셔서 이 루이스 책 같은 경우에는 목차를 좀 자세하게 해놨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찾으실 수가 있어요. 이제 학생 간의 관계 문제는 아니죠. 이게 관계 문제는 아니고 이제 그 학교 부적응하는 문제니까 보시다 보면은 학교 부적응 문제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뭐 무기력한 학생에 해당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학업 중단 위기 학생이 있죠. 지각결석 많은 학생.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보시는 거죠, 이제. 다 어떻게 보면 연관이 되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면은 여기를 다 읽으시는 거예요. 136부터 145까지 가볼까요? 네, 쭉 읽으시면서 내가 어떤 답변을 쓸 수 있을까라는 거를 좀 찾아보시는 거죠. 학교 부적응 문제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만능 아이디어니까 이거보다는 처음에는 이제 무기력한 학생 이런 학생들을 쭉 읽어보시면서 혹시 내가 쓸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나 좀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위기 학생이죠. 학업 중단 위기 학생이잖아요. 지각 결석이 많은 학생이에요. 지각만 하는 게 아니고 결석도 많은 학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보시면서 그 문제에서 쓸 수 있는 내가 아이디어가 뭐가 있을까라고 하면서 쭉 읽어보시기도 하시는 거죠. 네, 학업 중단 위기 학생. 그리고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지각결석 많은 학생. 그래서 지각결석 많은 학생에 해당되는 파트도 보시고 그거랑 연관된 파트도 같이 보세요. 왜냐하면 여기서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 연관된 거를 보시면서 여러분이 그 문제에서는 어떤 답변을 이제 쓰면 될까라고 해서 아이디어를 몇 개 채택을 하셔서 대본을 만드시는 거죠. 네, 대본을 만드시는데 구조는 최대한 샘플 앤서를 참고를 하세요. 처음에 구조 잡기가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네, 그 참고한 아이디어를 이제 토대로 구조 있죠? 이 구조를 잡는다는 게 그런 거예요. 이제 뭐 몇 번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어진 상황 분석이죠. 주어진 상황에서는 뭐가 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요거랑 요겁니다. 그래서 두 개 얘기했죠. 그래서 첫째로 이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설명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기대 효과 이런 것들 얘기하고 두 번째도 비슷한 구조예요. 둘째로 요거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이거에 대한 답변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내 아이디어 얘기하고 예시, 구체적인 예시 이런 것들 하고 마지막에 이와 같이 이렇게 한다면 뭐가 될 수 있습니다. 기대 효과 이상입니다. 이게 하나의 틀이거든요. 네, 이 틀은 참고를 하시면서 아이디어는 여러분이 좀 더 좋은 것들을 좀 찾아서 넣으시는 거죠. 이런 대본을 만들 수 있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2차 준비 좀 해보신 분들도 이 대본 만들어서 틀 잡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여러분이 이제 즉답형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즉답형에서 이런 구조가 이제 입에 배어 있지 않으면은 막 정말 정신없이 상대방이 알아듣기 힘들게 그런 구조를 이야기하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연습을 많이 해 두다 보면은 여러분이 틀이 딱 잡혀요. 그래서 틀은 잡혀 있고 여기다가 여러분이 아이디어만 넣으면 되는 그런 정도까지 여러분이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틀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처음에는 무조건 이렇게 대본을 완전 그 풀 스크립트로 한번 적어보시고 그리고 아이디어를 여기저기서 찾아본 다음에 넣어보는 연습을 하세요. 아이디어는 이런 식으로 면접책을 찾아보셔도 되고 뭐 인터넷을 찾아보셔도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뭐 지각결석 많은 학생, 부적응 학생 이런 것들을 검색해 보신다고 하든지 아니면은 교육청 홈페이지에 좀 자료를 찾아보신다고 하시는지 아니면은 합격생 뭐 복귀 막 전공 카페 같은 데 올라올 때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하시면서 정말 많이 찾아보셔야 되는 거죠. 많이 찾아보시면서 대본을 하나 완벽하게 만드세요. 그래서 여러분만의 이런 대본을 만드는데 여러분이 이것저것 많이 찾아보셨잖아요. 찾아보시면서
그 찾아봤던 내용들을 그냥 답변 하나만 만들고 넘어가기에는 좀 아깝잖아요, 시간이. 그래서 여태까지 찾아봤던 그런 것들 중에서 좋은 아이디어 있죠? 좋은 아이디어를 따로 정리를 하세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죠. 따로 여러분 서브노트에 정리를 하는 거예요. 큰 유형, 부적응, 학생. 그 루이스 책 보시면 알겠지만 그거랑 비슷하게 여러분이 따로 만드신다고 보면 돼요. 거기 왜냐면 여러분 면접 책에는 너무 내용이 많잖아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이 실제로 실전에서 쓸 아이디어만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제 유형, 부적응 학생 중에서도 어떤 유형, 뭐 지각, 결석, 많은 학생, 그리고 자퇴 고민 학생, 그리고 자해, 자살 그런 학생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우울한 학생, 학교 생활이 우울한 학생, 뭐 등등등 이런 식으로 기출도 꽤 많이 됐던 파트거든요. 그래서 출제 가능한 유형을 한번 적어 보시고, 그리고 그 새로운 문제 풀 때 또 요 유형에 해당된다라고 하면 여기다가 추가해서 또 적으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그 원인, 이거는 약간 서론 같은데 한번 깔면 좋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부적응 학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거, 뭐 학교 생활, 뭐 친구 관계, 뭐 등등등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성적 부진, 뭐 등등등, 가정 환경, 그리고 항상 이렇게 공간을 좀 띄워 놓으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네, 공간을 살짝 띄워놓고 여러분 서브노트에 원인도 공간을 좀 띄워놓고 왜냐면 나중에 다른 문제 풀 때 또 추가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겠죠. 해결 방안 아이디어들 들을 여러분이 지금 찾아본 내용 중에서 정말 실전에서 써먹을 만한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적으세요. 쭉쭉쭉 적으세요. 쭉쭉쭉 적고 쭉쭉쭉 적고 적은 다음에 또 공간 남겨놓고 네, 공간 남겨놓고 이제 다른 유형으로 넘어가셔도 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문제를 풀면서 문제에 대한 대본을 만들잖아요. 대본 볼 때 책 찾아보고 인터넷 찾아보고 뭐 이것저것 그 뭐야 합격생 복귀 찾아보고 이런 거 찾아보면서 이 아이디어 진짜 괜찮다 아니면은 여러분만의 아이디어가 또 들어갈 수가 있겠죠. 네, 이런 아이디어 괜찮다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뭐 최소한 한 5개 정도는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는 게 좋겠죠.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뭐 다른 문제 풀다가 또 다른 데 찾아봤는데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 그러면 계속 추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노트가 이제 완성이 되어야 이제 실전에서 여러분이 여기서 다 꺼내실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보다 실전에서 문제만 보고 딱 아이디어를 떠올리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준비된 답변으로 그 실제 시험을 치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유형, 그러니까 가능한 한 여러분이 나올 수 있는 거의 웬만한 유형을 여러분이 정리를 해놔야 돼요. 예, 정리를 해놓고 실전에서는 여러분이 정리한 내용 중에서 꺼내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거를 제대로 꺼내 쓰려면은 그 아까 말씀드린 답변 구조 있죠? 답변 틀 이런 게 잡혀 있어야 되고요. 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만들 때 기출 먼저 시작하시고 답변 만들 때 이것저것 다 참고하셔서 만드셔도 괜찮다. 그리고 2차 대비책을 여러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췌독 형식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뭔가 끝까지 정독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면접책이고 어떤 2차 대비책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하는 게 아니고 기출 문제로 먼저 푸시면서 대본을 만드시는 과정에서 찾아보시는 거죠. 발췌독 하시는 거죠. 발췌독. 발췌독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대본 만드시면 찾아보면서 발췌독하고 그리고 정리. 서브노트의 정리. 유형별로 정리. 자신이 실제로 쓸 아이디어들. 그 순서대로 가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대본이 만들어졌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이 이제 그 실제로 답변 연습은 또 다르잖아요. 대본과 답변은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답변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입에 익을 때까지. 여러분이 첫 기출 문제로 뭐 스터디에서 하기로 했다라고 하면은
대본을 그냥 외우셔도 괜찮아요. 처음에는 만들어진 대본을 완전히 안 보고 이제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이 외우고, 그렇게 여러분이 기출문제 한 3, 4년 정도 풀다 보면은 조금 이제 구조가 잡히거든요. 구조가 잡혀서 나름대로 자식기도 모르게 처음에 뭔가 서론부터 깔고, 그리고 첫째 모입니다. 예시 들고, 그리고 둘째 모입니다. 예시 들고, 기대 효과 얘기하고, 결론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나름 구조를 잡아서 얘기를 하는 것 같다 라고까지 여러분이 이제 생각이 드시면은 성공입니다. 네, 1차 그 발표 전까지 이 구조만 잡아놔도 여러분이 매우 괜찮습니다. 물론 그 아이디어 정리는 계속 해 나가셔야 되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1차 발표 이후에는 이제 실전 문제로 넘어가시면 되거든요. 틀 구조 만드는 걸 목표로 하시면 됩니다. 1차 발표 전까지 아이디어 계속 모으시면서 틀 만들기. 그래서 이게 지금 그래서 기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기출만 해도 그 면접만 해도 한 2010년도부터 보시면 좋거든요. 그러니까 10년이에요. 10년. 네, 그리고 수업 시간도 한 20분 체계로 바꾼 게 아마 2013년도인가? 그 정도. 그래서 거의 10년 가까운 그런 기출 문제가 있는데, 면접이나 수업 시간이나 그 한 10년치 가지고만 하셔도 이거 하시기도 바빠요, 사실. 처음에는 평가원이랑 그 자신의 지원한 지역 이 두 개만 보기도 바쁘고, 시간 남으시면 다른 지역을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기출만 하기도 바쁘니까 여러분이 기출을 통해서 아이디어 정리하면서, 그리고 틀 구조 만드는 그런 연습에 전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여러분이 완전한 그 대본을 만드시고, 이런 식으로 완전한 대본을 만드신 다음에 이제 정말 뭔가 좀 익숙해졌다, 이런 구조가 틀이 잡혔다라고 할 때 이걸 계속 줄이시는 거죠. 줄여 나가서 나중에 이제 어떤 단계까지 와야 되냐면은 이 기출 문제를 뭔가 풀 때 그냥 옆에 그냥 여기서 조금씩 필기하는 정도. 아이디어만, 그러니까 구조는 필기하는 게 아니고 아이디어만 필기하는 거죠. 실제 시험에서도 이게 여백에 조금씩 적어 놓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필기한 거 가지고 아까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수준까지 온다면은 여러분이 이제 성공인 거죠. 근데 이 연습 도구는 기출 문제가 돼야 된다. 이러다 보면은 여러분이 이제 좀 자신감이 붙고, 이제 새로운 문제, 나중에 1차 합격하고 완전 새로운 문제들을 접근하실 때도 나도 모르게 이 틀에 넣게 돼요. 네, 이 틀에 넣어서 여러분이 좀 자신있게 즉답형도 당황하지 않고 구조 딱 잡아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거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1차 전까지 그래서 대략적인 진행 방향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출 정복에 초점을 맞추자. 네, 기출 정복하기도 바쁩니다, 여러분. 네, 2010년도까지 하시면 좋고요. 기출을 정복하시고, 그리고 핵심 포인트는 여러분이 역시 틀 잡기. 틀 잡고 아이디어 모으기. 아이디어는 그냥 유형별, 아까 말씀대로. 그래서 기출에 여태까지 나왔던 그 유형만 모으셔도 엄청나게 많은 유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유형화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유형별로 아이디어 모으시고, 그리고 기출 진행은 역시 면접은 2020년부터, 어이구, 2200년이 아니고요. 2020년부터 2010년까지만 해도 충분하시고, 그 지역별로 이제 나눠서 본 건 2016년도부터거든요. 네, 이제 그 2016년도부터는 자신이 지원한 지역도 같이 보시되, 평가원은 이 10개년을 다 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수업 시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2년까지만 보셔도 됩니다. 2012년. 2011년부터는 아마 10분 수업 시연 해가지고 좀 형태가 달랐거든요. 지금의 수업 시연 형태가 보통 2012년부터 이어졌으니까 2012년까지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면접이랑 수업 시련 준비 패턴은
여러분이 일단은 이제 몇 년치 보시면서 이제 좀 감이 잡히고 좀 틀이 잡히기 시작한다라고 할 때 아직도 그 기출문제가 많이 남았잖아요. 이제 그거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냐 이건데요. 역시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일단 먼저 그럼 답변을 먼저 해보시는 거예요. 네, 답변을 먼저 해보시고 그리고 역시 대본을 쓰시겠죠. 찾아보시면서 하시면서 이제 정리도 하시고 서브노트에 정리하시고 그리고 답변 연습을 다시 이 대본으로 해보시고 그런 다음에 스터디원 앞에서 다음날 스터디원 앞에서 하시는 거예요. 네, 스터디원에서 해보고 거기서 이제 나타나는 그런 문제들 있잖아요. 생각보다 좀 뭔가 긴장을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 뭐 불필요한 손 동작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영상을 촬영하시면 좋습니다. 네, 영상 촬영하시고 피드백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영상 내용과 피드백 그 내용을 이제 합쳐서 혼자서 이제 보시면서 수정하시는 거죠. 대본도 수정하시고 말하는 방식도 수정해 보시고 그래서 제 답변 이런 수정 내용을 바탕으로 혼자서 다시 한번 네, 연습하시고 그리고 수업 실현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보겠죠. 네, 역시 문제 보고 역시 대본 써보시는 거예요. 네, 수업 시간 대본을 쭉 써보시고 혼자서 시연해보세요. 일단 시연해보시고 스터디에서 해보시고 그리고 피드백 받을 거 아니에요. 피드백 받고 집에 와서 수정해서 재시연 이 재시연이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재시연을 네, 수정해서 재시연을 많이 하시고 역시 여기서도 영상 촬영하셔서 영상 돌려보시면서 부족한 부분 다시 수정해서 재시연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막 진행하던 도중에 이제 시책을 또 이제 보셔야 되는데 특히나 이제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세종, 충북, 대구 이런 지역은 자체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출이 익숙해진 순간부터 시책을 이제 수집을 하셔야 돼요. 네, 수집을 하시고 이거는 교육청 홈페이지에도 있고요. 교육청 블로그 그리고 뭐 유튜브도 좀 많더라고요. 뉴스 기사 이런 데서 뭘 중점으로 보셔야 되냐면은 기본 계획이라고 써진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뭐 교육 계획 이런 것들을 검색해 보세요. 핵심 사업 이런 것들을 최대한 스크랩하셔서 정리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지원하지 않은 지역도 봐야 하는가? 1차 발표 전까지 개인의 그 공부 시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이제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평가원 플러스 자기 지역은 필수고요. 네, 평가원 플러스 자기 지역은 필수로 하셔야 하고 이제 시간이 남으시면 1차 발표 전에 다른 지역도 보세요. 네, 다른 지역도 답변 연습해 보시고 근데 그 지역만의 나름대로 특색에 맞는 그런 문제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거는 좀 변형을 하셔서 우리 지역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1차 발표 전까지 다른 지역을 못했다라고 하시면은 1차 발표 후에 다른 지역을 보시면 돼요. 물론 새로운 연습 문제도 보셔야겠지만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 모든 게 좀 더 이제 좀 감을 좀 잡아간다. 예, 틀이 좀 잡혔다 라고 하실 때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영상을 이제 많이 촬영하셔서 이제 세부적인 습관을 고치셔야 됩니다. 나름대로 뭐 수업도 그렇고 면접도 그렇고 나도 모르는 이상한 습관들이 많이 튀어나오거든요. 이거를 또 따로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지 않은 습관 노트, 네, 습관 노트를 정리하셔서 고쳐야 될 거는 왜냐면 한두 번 해서 고쳐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것도.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고쳐 나가는 연습을 하시고 그리고 지우고 할게요. 또 이제 중요하게 이제 여러분이 보셔야 될 게 자신의 교직관이나 뭐 스타일 이거를 담아 보시는 연습을 하시면 좋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자기 생각을, 너무 자기 교직관을 이렇게 넣기에는, 왜냐면 아직 구조가 안 잡혀 있잖아요. 네. 답변 구조가 완전히 잘 안 잡혀 있는데, 자기 생각을 또 너무 넣으려고 하다 보면은, 이게 문장 구조가 다 꼬여요. 자기 생각을 얘기하면 또 이제 막 주저리 좀 길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조가 어느 정도 잡히고, 구조 잡을 때는 외부 아이디어, 그 책에 있는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참고하셔서 대본 만드시면서 하되, 이게 구조가 익숙해진 다음에는 자신의 생각을 많이 담아보세요. 아무래도 자기가 여태까지 이제 생각했던 교직관 그런 것들을 좀 반영하면 좀 눈빛부터가 조금 다르거든요. 제가 그 여러 그 예비교사분들을 좀 지원하실 때도 저 부분은 정말 교직관이 좀 드러나는 것 같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확실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여태까지 했던 그런 교직과 관련된 생각들, 그런 것들을 반영을 이제 조금씩 넣어보기 시작하세요. 네. 아무래도 어디서 외워온 답변과 자신이 이제 직접 하는 답변은 좀 티가 나거든요. 좀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조금씩 넣어보는 연습을 그때부터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좀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이제 답변을 최대한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러고 제가 또 이제 시간이 된다면, 네. 시간이 된다면, 그 이제 실제 기출문제 해설도 한번 만들어 보려고, 제가 장담은 못하겠으나 한번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좀 바쁜 시기라서요. 네, 우선은 이런저런 고민 많으실 텐데 차근차근 진행하시다 보면은 분명히 어느 순간 이제 많이 늘어 있으실 거예요. 네, 그 2차는 정말 하는 만큼 늘거든요. 그래서 조금 힘드시더라도 그래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2차 준비를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네, 여기서 영상 마칠게요.